반갑습니다. 원불교 덧풀이 원더풀의 진행을 맡은 조건준 교무입니다. 오늘도 대전교훈 공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공부메이트 이재민 교우님 소개하겠습니다. 재민 교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무님. 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성리품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그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번에 또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얻었던 소득은 또 성리 공부에 대한 두려움에서 또 벗어난 것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사실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성리품을 좀 펼쳐보기도 싫었는데 이제는 좀 막연한 것이 좀 더 뚜렷해져서인지 법문을 보는 것이 좀 싫진 않더라고요. 네. 우리 재민 교우님 이야기가 아마 많은 교도님들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숙제를 하나 내드린 것 같은데 숙제를 한번 해보셨나요? 아, 숙제를 내주셨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재민 교우님 표정을 보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아, 좀 들켰나는 생각이 드는데 딸기를 입으로 먹느냐 아니면 마음으로 먹느냐 이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질문이 지난주 숙제였고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어요? 제가 계속 생각을 또 해보긴 해봤거든요. 근데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또 분별 주착이 없을 때 보면 입으로 먹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딸기를 먹는데 그 행동이 또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롯한 마음이 또 들어서 먹으니까 또 마음으로 먹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 공부가 사실 깊진 않아서 뭐가 정확한 정답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또 연마하는 중에 지혜가 한층 더 밝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공부가 또 과정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연마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또 체험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밟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머리로 이렇게 궁글리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비추어 보아서 내 마음이 딸기가 잎을 먹느냐 아니면 마음이 먹느냐 하는 그 질문을 따라가서 내 마음이 온통 끌려가 버리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청정한 마음 바탕, 나의 본성 자리, 심지 자리는 여기 그대로 온전히 챙기고 머물고 있으면서 입이 먹는지 아니면 마음이 먹는지 이렇게 한번 챙겨보라고 하는, 그렇게 살펴보라는, 그렇게 체험해보라는 말씀이니까요. 머리로만 궁글리지 말고 계속 체험을 통해서 증득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고, 그래도 우리 재민 교우님이 이렇게 연마해보고 또 공부한 시간만큼 그렇게 또 지혜가 다시 또 더 크게 밝아진 것은 확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교무님, 저 사실 지난주에 또 고양이랑 쥐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뇌리에 너무 깊게 박힌 건지 고양이만 봐도 고양이랑 쥐 그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래서 반복 학습이 또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잘 골랐네요. 그렇게 고양이를 볼 때마다 그 내 마음의 본래 자리, 고양이라는 그 형상에만 이렇게 끌려가지 말고 고양이가 이렇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방아쇠가 돼서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 내가 지금 본성 자리, 본래 자리, 청정한 자리, 심지 자리를 놓치고 있는가 아닌가를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교무님, 그럼 이번 주도 공부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내용이 또 기다리고 있나요? 네, 오늘 또 새로운 공부를 하겠는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재민 교우님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나요? 배우나 가수나 뭐 배우를 좋아해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챙겨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가수를 좋아해서 콘서트를 표를 예매해 본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사실 예전에는 좀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그 열정이 많이 식었는지 딱히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생각을 해보자면 요즘 찰리 푸스라는 외국 가수의 노래가 너무 좋아서 플레이리스트에 쫙 넣어놓고 LP나 CD도 사 모으고 있어요. 혹시 교무님은 좋아하는 연예인 혹시 없으신가요? 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좋아해 본 연예인은 없는 것 같아요. 어,
교무님 너무 아쉬운데 혹시 그럼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좋으니 좋아하는 최애가 혹시 없으신가요? 최애는 있죠. 저는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는 대종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 오늘 또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대종사님의 하신 말씀을 또 한번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오늘 공부할 부분은 불지품으로 또 알고 있는데 교무님께서 하신 질문과 또 혹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불지품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경지, 또 부처님의 이야기, 부처님의 삶,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네, 기억이 또 납니다. 제가 또 예습으로 불지품을 미리 읽어왔긴 왔거든요. 대부분 또 내용들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또 담고 있더라고요. 네, 예습까지 아주 철저하게 해오셨네요. 불지품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처님의 경지,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좀 풀어본다면 대종사님, 부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답변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대종사님의 경지 그리고 대종사님의 신법, 그 대종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지혜와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불지품에 쭉 담겨 있습니다. 재민교님이 불지품을 읽으셨다고 하니까 혹시 불지품을 읽고 나서 어떤 감상이 드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또 제가 읽으면서 또 마음에 남았던 것은 또 역시 부처님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넓고 깊고 씀씀이가 정말 저랑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하면서 반성도 좀 하게 되었고 저도 한번 실제로 뵙고 직접 말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나눠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감상인 것 같아요. 앞서서 우리가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또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른들은 또 트로트 가수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고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그 사람과 차도 마셔보고 싶고 식사도 같이 해보고 싶고 사진도 같이 찍어보고 싶고 그 사람과 하루 종일 시간을 아니 24시간이 부족하도록 1년 내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해보지 않나 싶은데요. 불지품을 읽으면서 저는 방금 재민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마음이 나는 것 같아요. 불지품을 이렇게 읽다 보면 대종사님 생각이 간절히 나고 대종사님 같은 부처님을 한번 직접 뵙고 싶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꼭 그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직접 그 음성을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들을 한번 여쭙고 싶다. 늘 24시간 한번 쫓아다니고 싶다. 그런 갈망이 이 불지품을 읽다 보면 참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와는 또 별도로 혹시 재민교님은 그 불지품으로 만든 성가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들으면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교무님께서 한번 불러봐 주신다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노래는 정말 그러면 못 부르지만 그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 습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 잡이 닿는 곳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교무님 노래를 너무 잘 부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부터 교무님한테 또 팬심이 생길 것 같아요. 사실 들어보니까 이 성가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긴 한데 가사가 좀 되게 엄청 따숩다고 해야 할까요? 멜로디도 그렇고요. 네,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성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멜로디도 참 좋지만
그 성가 이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불지품의 본문을 그대로 이렇게 담아둔 것인데요. 그 부처님의 대자 대비, 저 태양보다 다수운 그 자비, 이렇게 생각을 할 때마다 뭔가 마음이 늘 설레는 것 같고 또 뭉클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교무님도 요즘 말로 한 감성 가지고 계시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불지품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오늘 아니면 오늘 이렇게 불지품 공부를 함께 하면서 어떤 감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불지품을 봉독하실 때마다 또 오늘 공부를 하면서 대종사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감상이 드시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지품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이게 읽으면서 아까 앞 성가를 이렇게 부르면서도 왜 이렇게 뭉클한 걸까? 왜 설레고 뭔가 그립고 뭉클할까? 이런 생각을 참 제가 많이 해봤는데 아마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부처님 그러면 너무 멀게 느껴지고 낯설게 느껴지고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부처님, 바로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부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마음에 그리면 뭔가 뭉클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립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교무님 말씀을 또 들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네요. 사실 또 가장 가까이에서 저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불지품을 이렇게 계속 읽고 또 봉독하고 하다 보면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나도 한 번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그렇게 되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또 이렇게 간절히 드는 것 같아요. 불지품을 계속 봉독하고 가까이 하면 좋은 것이 이렇게 불지품을 봉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젖어드는 것 같아요. 나도 부처님이 한번 되어보고 싶고 나도 대종사님 같은 이런 모습이 한번 되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자꾸 자라나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커져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고 또 내가 예전에는 품을 수 없었던 이런 국한된 어떤 크기가 서서히 커져가서 나도 모르게 충분히 그것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국한이 터져나가는 그런 체험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아까 앞서 연예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지만 뭐 그리울수록 사무칠수록 너무너무 만나고 싶을수록 닮고 싶어지고 따라해보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성장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럼 그런 성장을 위해서 불지품을 많이 읽고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마음이 불지품을 대할 때마다 그 마음이 사무치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법문 돋보기에서 함께 공부할 부분은 불지품 1장입니다. 오늘은 원문을 같이 함께 공부해 보고 싶어요. 조전권 선지님께서 옮겨 쓰신 회보 61호에 실려 있던 법문입니다. 시창 24년, 그러니까 원기 24년 12월에 실린 원문으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교님께서 읽어 주시겠어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종사주 남부 민정교당에 출석하시사 일반 대중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로 말하면 항상 오는 사람도 아니요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와서 다녀가는지라 우리의 교리나 제도에 대하여 좀 철저히 말하고자 하나 짧은 시간에 넓은 범위로는 다 할 수가 없게 되므로 그것은 여기에 상주하여 있는 교무에게 책임을 미루고 특별히 내가 이번에 다녀가는 기념으로 한 가지 보감될 만한 말을 해주려 하나니. 우리가 앞서서 대종사님과 같은 부처님에 대한 대자대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 보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는 나눴지만 그 따사로운 자비가 아마 어떤 것일까 잘 못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재민교우님은 이 짧지만 앞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은 많으신데 또 시간도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중 꼭 하고 싶은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또 느껴졌고요. 대종사님께서 제자들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너무 잘 느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그 부산이 집이다 보니까 익산 총부를 이렇게 몇 번 왕래를 해봤었는데 요즘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 거리인데 이 법문을 해주셨던 이 시기는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 부산과 익산 총부를 이렇게 오가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법문에서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쯤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 라고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은데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100년 전의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1년 혹은 2년에 한 번 꼭 한 번이라도 그 먼 거리를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나오시는 그 대종사님의 그 마음이 또 느껴지고 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랜만에 만나서 자주 만나면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냥 얼마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1년 혹은 2년에 한 번 만나는 사이다 보니까 대종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을까 싶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 혹은 우리의 부모님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만나는데 그때에 꼭 할 수 있는 이야기, 그 짧은 시간에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하고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까? 대종사님께서도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시간에 이 제자들에게 가장 아끼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법문을 해줄까, 어떠한 이야기를 해줄까 하는 그 자비와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또 부산과 익산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100여 년 전이면 또 얼마나 힘들게 또 왔다 갔다 하신 건지 상상이 또 안 되는데요. 그때 대종사님의 이제 신법과 이제 제자들의 공부심이 지금은 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까지 이 법을 건네주시기 위해서 그 먼 여정을 나서신 그 스승님의 그 마음과 또 그 스승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곳곳에서 또 그 법을 듣기 위해서 모이셨던 그 제자분들의 그 마음, 이 자리에서 이 어려운 자리에 만난 이 자리에서 어떠한 법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영생길을 열어주실 것인가 하는 그 고민하셨던 그 모든 환경적인 요인들, 그 상황들, 그 분위기, 그 마음들을 다 모아서 오늘 이 함께 공부할 이 불지품 1장이 바로 그런 법문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또 오늘 법문에 대한 기대감이 또 높아지는데요. 그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그때의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때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시고 한번 계속해서 법문을 읽어볼까요? 네,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철없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건성으로 왔다가 건성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나의 하는 말을 까닭 있게 듣고 가서 다만 한 가지라도 실행을 잘해보라. 그런다면 한 가지도 헛된 일이 없을 것이나 만일 건성으로 남이 온다니까 오고 간다니까 가는 것은 비컨대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에 지나지 못하는 짓이라. 저 어린아이들의 노는 것을 보라. 날만 새면 이것저것을 주워다 늘어놓고 살림 산다고 흙을 찌어 밥을 한다, 떡을 만든다 하고
바쁘게 서두는 것을 보면 무슨 큰일이나 하는 것 같이 보이나 결국에 보면 한 가지도 입에 들어가는 것도 없고 해놓은 일도 없이 나중에는 흩어버리고만 하니 그것이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허망되이 세상을 보내는 일이 아니고 그 무엇인가. 네. 철없는 아이들의 소꿉장난을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건성으로 왔다 가지 마라. 듣고 법문을 들었다고 하면 반드시 나가서 한 가지라도 실행해 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당부하셨던 걸까요? 글쎄요. 왠지 또 뒷부분에 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뒷부분의 이야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이제 어린이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아이들 우리 아기 부처님들과 같이 모래놀이를 같이 했어요. 바닷가에서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성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오는 데에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멋진 성을 만들었어요. 이제 요즘은 그렇게 뭐 장난감도 잘 나와서 삽과 양동이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근사한 탑을 만들었어요. 한 3시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너무 신나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뭐 이 성은 절대 부서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탑을 쌓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한 순간은 행복한 순간이지만 마치 이 모래성을 쌓아놓은 것이 천년 만년이 갈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은 그렇게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탑을 쌓고 있지만 막상 저녁이 되어서 이제 썰물이 되어 물이 쑥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성이 흔적도 없이 이렇게 사라져 버렸죠.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섭섭해하고 또 뭐 울기도 하고 아이들 마음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그 뭐 이렇게 모래 장난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부처님께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도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대종경 공부를 해보겠다. 불지품 공부를 해보겠다.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배워보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 소중한 시간 법회에 가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같이 영상을 통해 공부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실행, 이 한 번의 실천이 없으면 아이들이 노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 아이 부처님들이 모래사장에서 아무리 예쁜 성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 성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지금 대종사님께서 직접 이 법문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대종사님께서 가장 훌륭한 우리 부처님께서 지금 바로 눈앞에 오셔가지고 지금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좋은 법문을 지금 듣고 있지만서도 돌아가서 한 번의 실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대종사님이 직접 해주신 법문이라 하더라도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익산에서 부산까지 오셔서 해주시는 법문이라 하더라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하셔서 꼭 이 법문을 해줘야겠다라고 고르고 고른 법문을 해주시더라도 그 실천을 한번 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어린아이가 모래놀이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보고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답이 있을지 우리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